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저희가 가을이면 가을 노래, 겨울이면 겨울 노래 한철에 한 번씩 이 코너를 마련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여름 노래. 권영철 선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권영철 선임 기자는 여름 노래 하면 어떤 게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그 대학가요제 나왔던 노래. 어떤 거? 밀려오는 파도 소리에. 조금만 해보세요. 밀려오는 파도 소리. 제가 음치란 건 다 아는 사실이니까. 압니다. 감안하고 들을게요. 밀려오는 저 파도 소리에 이런 노래 있던 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하지 않는 게 아이고 고맙습니다. 썰물이라는 노래. 썰물이 부른 밀려오는 저 파도 소리. 썰물이 부른. 예. 그래요. 많은 분들이 문자 나는 이 노래 생각난다 보내주고 계시는데 팍팍한 뉴스 속에서도 음악 잠깐 들으면서 머리를 식혔고 사실은 오늘 좀 복잡한 얘기가 많았습니다. 특히 맥도날드의 그 햄버거병 소송. 맥도날드 측은 우리 때문이 아니다 얘기하고 있고 이 아픈 아이 측에서는 햄버거밖에는 원인이 없다 얘기를 하고 있는 지금 팽팽한 가운데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윤영보님은 얼마 전에 이 소식 들은 후부터 몇 주째 햄버거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9046님은 저희 딸도 보름 전에 햄버거 먹고 밤새 설사의 구토에 시달린 적이 있어요. 경고가 좀 필요합니다. 이런 문자 주셨고 근데 양윤성님은 소고기 때문이 아니라 혹시 조리하는 사람 손에 묻어있던 균이라든지 혹은 또 엄마가 뭔가 음식 만들어줄 때 균이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지금 주고 계시고요. 어쨌든 분명하게 원인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문자를 많이들 보내주시는데 햄버거병이 도대체 뭐냐 이 문자도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덜 익은 분쇄육. 그러니까 그 소의 내장, 장에 사는 균이 패티 만들 때 갈려져서 들어갔는데 이걸 충분히 익혔으면 되는데 덜 익히게 되면 그 균을 먹게 되는 거죠. 근데 건강한 사람이라면 뭐 설사 한번 한다든지 하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조금 건강이 면역이 좋지 않은 사람한테는 치명적인 HUS 이런 증후군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아이처럼 신장 파괴까지도 갈 수 있는 이걸 이제 일명 햄버거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외국에서는 이런 사례가 있었고요. 집단 소송을 한 적도 있고 우리나라에선 처음 발생하는 일이라서 제가 다뤄봤습니다. 자, 의견들 주시고요. 우리 와이뉴스 권영철 선임 기자 뭐 가지고 오셨어요? 그 국정원 개혁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지금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발족을 했죠. 예. 이와 관련해서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이른바 논두렁 시계 문제를 대표적인 국정원 적폐로 보고 진상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논두렁 시계 문제는 국정원이 아니라 당시의 대검 중수부를 상대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와이뉴스에서는 논두렁 시계 조작 왜 국정원 적폐로 꼽히나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국정원 개혁위원회에서 이제 이 논두렁 시계 문제를 진상조사 대상에 포함시킨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불거진 거죠.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이제 풀어보시죠. 그래요? 이게 일단 그 진상 조사를 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대상에 포함을 시켰는데요. 예.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확정은 아닙니까? 그 정혜구 위원장에게 확인한 결과 논두렁 시계 문제는 국정원의 적폐 1호 조사 대상이 아니다. 언론 보도가 앞서 나간 것이다. 예. 아직 조사 대상 사건들을 최종 선정하지 않았다.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선정해서 공개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논두렁 시계 문제는 그 당시 국정원이 주도한 거는 맞긴 맞습니까? 그건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2009년 당시 대검 중수부장이었던 이인규 변호사가 6년 뒤인 2015년 그러니까 2월 경향신문 기자들과 저녁 자리에서 그런 언급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경향신문 당시 2015년 2월 25일자 보도를 보면은 이 전 부장은 경향신문 기자들과 만나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받은 명품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언론 보도 등은 국정원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내용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검찰이 아니라 국정원이 그렇게 한 거예요라고 말한 보도. 예, 요게 이제 이인규 변호사 입에서 나온 것. 예, 요게 다 답니다. 다른 새로운 팩트가 확인된 건 없고요. 그래요. 그런데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말대로라면
검찰은 아무 잘못이 없고 국정원이 노무현 죽이기를 했다는 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당시 수사팀은 책임이 없다는 얘기니까 이인규 전 중수부장, 지금 구속된 홍만표 전 검사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이 수사 핵심 라인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인규 당시 중수부장, 지금 변호사, 이 말을 믿기 어렵다는 말씀이세요, 권영철 기자는? 이해 당사자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말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시 국정원의 핵심 관계자를 수소문해서 확인을 했더니 정반대의 얘기를 했습니다. 정반대로? 예. 그거는 이인규가 만들어낸 말이다. 논두렁 시계와 국정원은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러면서 진상조사를 한다니까 차라리 이번 기회에 사실대로 밝혀지면 좋겠다. 차라리 진상조사 우리는 환영한다. 국정원은 죄가 없다. 그리고 당시에 대검에 근무했던 여러 검찰 관계자들에게 확인을 했더니 국정원이 구체적인 수사 내용을 알기는 어렵다. 당시는 매우 민감한 시기여서 국정원 IO들은 얼씬하기도 어려웠다. IO가 뭐예요? 이게 정보원, 국정원들 지금 국내 이제 정보 수집 금지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논두렁 시계 얘기를 누가 정보를 수집하고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흘린 거는 의도적으로 흘린 게 맞죠, 누군가가? 그건 분명하다는 게 당시에 수사 과정을 취재했던 여러 기자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당시 한 방송사 법조팀장은 플레이가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 언론 플레이가. 이 플레이라는 게 그렇죠. 구체적인 플레이 방식은 얘기하는 사람마다 달라서 다 언급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누군가 의도적으로 흘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은 짐작할 수 있는 두 가지 결정적인 또 증언이 있는데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세계일보 법조팀이 박연차 게이트와 법조 출입 기자의 188일 노무현은 왜 검찰은 왜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일부 검사는 노 전 대통령 서거 후 언론의 보도 태도가 바뀌었다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 검찰 간부는 노골적으로 배신감을 토로했다. 기자들이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어. 어찌 보면 이게 검찰과 언론 둘이서 어깨동무를 하고 2인 삼각 달리기 대결을 해온 것인데 한 사람의 힘이 빠지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비수를 꺼내들어 자기 파트너의 옆구리를 찌른 셈이야. 그런 대목이 있어요, 책에. 예, 책에. 그러니까 박연차 게이트는 검찰과 언론이 공범이었는데 언론이 검찰 탓만 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죠. 또 하나는 뭡니까? 검찰의 특수수사통 출신 중견 법조인의 증언인데요. 수사 관련 정보가 연일 언론 지면을 장식했다 당시에. 신문은 주로 조선, 중앙, 동아일보, 방송은 KBS, MBC, SBS가 돌아가면서 이른바 단독을 보도했다. 그랬죠. 핵심적인 수사 내용은 브리핑을 하는 수사기획관과 수사를 지휘하는 중수부장, 주임 검사인 중수1과장이 협의하지 않고는 공개될 수 없다. 특수수사의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논두렁 시계와 관련해서 당시에 주목해야 될 보도가 딱 두 건인데요. 어떤 건가요? 2009년 4월 22일 KBS의 단독 보도와 2009년 5월 13일 SBS의 단독 보도인데 당시 문제가 된 SBS의 단독 보도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권양숙 여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회갑 선물로 받은 1억 원짜리 명품 시계 2개를 논두렁에 버렸다고 노 전 대통령은 권 여사가 자기 몰래 시계를 받아 보관하다가 박 전 회장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시계 2개를 모두 논두렁에 버렸다고 진술한 비싼 시계를 버린 이유에 대해선 집에 가서 물어보겠다며 답변을 피하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KBS는 이제 노 전 대통령을 소환하기 직전인 4월 22일 박연차 회장이 보석이 박힌 시가 1억 원 상당의 시계 2개를 줬다라고 단독 보도를 했고 노 전 대통령이 소환된 뒤에 사법 처리 문제가 한창 덜끓을 때 SBS는 버렸다. 그걸 논두렁에 버렸다고 검찰이 확인해 줬다. 그렇죠. 당시 보도를 보면은 KBS는 SBS의 보도가 확정적인 표현입니다. 국정원을 포함한 3자가 아니라 수사 당사자가 확인해 주지 않고는 단정적인 표현을 쓰기 어렵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검찰에서 흘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이야기의 지금 흐름상은? 그렇습니다. 검찰에서 흘렸다는 증언은 무수히 많습니다. 이미 8년이 지난 사건이어서 기억이 희미하겠지만은 당시에 검찰은 홍만표 수사기획관이 거의 매일 하루 2차례씩 공식 비공식 브리핑을 통해서 미주알 고소를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또 주류 언론들을 상대로 돌아가면서 단독 기사를 제공했다는 게 당시 취재 기자들의 증언들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논두렁 식의 진상조사는 지금 검찰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검찰이
조사를 해야 제대로 파악하게 되는 겁니다.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명이 됐으니까 검찰에서 당시 수사 과정의 문제에 대해 진상조사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그래요. 이 문제를 털어내지 않고서는 예. 정말 검찰이 권력의 앞잡이니 경찰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국민의 검찰이 되기도 어렵기 때문이거든요. 아하. 그럼 전시 종합해 보자면 네. 국정원은 검찰이라고 하고 검찰은 국정원이라고 하는 상황이니까 네. 어차피 국정원에서는 이게 지금 조사가 될 가능성이 큰 거고 국정원 검찰이 다 진상조사를 하는 방법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국정원이 진상조사에 들어갔다가 해보니까 아니더라 이렇게 밝히면 오히려 수사팀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인규의 말뿐인데 그걸 근거로 국정원이 마치 조작한 것처럼 막 조사를 했다가 해보니까 국정원 아니더라 이렇게 되면 사실 국민들이 더 의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 또 국정원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본질을 파악하자면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당시 검찰부터 가는 게 맞다. 무리한 수사였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이 진상조사를 하는 게 맞을 겁니다. 거기서부터가 순서가 그리고 맞다. 시민사회단체에서 15가지 국정원 적폐조사 대상 리스트를 만들었는데 논두렁 시계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오히려 논두렁 시계부터 시작하면은 이게 진상조사가 아니라 무슨 정치보복하려는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을 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건 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권현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